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2월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분양가 이상으로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에서 3년 전 한 채를 분양받았던 사람은 이제 되팔 경우에 두 채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서 이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택 구입 수요가 전세로 옮아가면서 전세대출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4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통합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 8개 단지 4,223가구와 대전도안 3 포함, 지방권 8개 단지 1,046가구 등 전국 16개 지구 5,269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지만 누군가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후라이의 인생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인내와 극복의 힘, 혼자서 알을 깨고 나와서 이런 힘을 기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러한 힘 저희가 길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년 대비 탄탄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저희 오늘도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1부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항상 간결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움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을 더 핫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또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우리 눈에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정치에 의해서도 정책에 의해서도 경제에 의해서도 사회 문화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이라 그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사람마다 주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텐데 너무 정말 부담스럽다 하는데도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 하는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최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부터 약 한 8, 9년 전, 10년 전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때가 9년 정도, 2007년도에 서울시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춤했는데 다시 2009년도에 다시 올랐어요. 오르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불이 붙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란 정책은 다 나왔고 노무현 정책 때요. 노무현 정부 때 다 나왔었고 그래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이 2010년 하반기부터 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어느 한 분야에서 그때 왜 가격이 조정이 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그만큼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을 넘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내가 거주를 하고자 하는 실거주 목적, 거주 밑에 사용 가치라고 그러죠. 사용 가치와 투자를 했었을 때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투자 가치, 이 두 가지가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화이다 보니 투자 가치가 사라지면은 사용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용 가치만 가지고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가격 폭발적인 상승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기가 세월 지나면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때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손을 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번 1시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지금 바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 딱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은 아니고 네. 석촌동에 빌라를 한 채 갖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이 입지는 좋은데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유리한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갈아탄다라고 하면 매도 시점은 언제가 나을지 좀 문의드리려고 신청했거든요. 네, 석촌동에 있는 빌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네, 235-8번지예요. 235-8번지요. 네네. 네, 석촌동의 235-8번지 빌라를 현재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다세대는 방이 몇 개일까요? 방 3개요. 네, 방 3개짜리군요. 예, 방 예. 3개짜리면은 이거는 신축이 아닐 텐데 예, 신축이 아니고요. 한 그- 29년 정도 됐어요. 29년? 예, 예. 그렇게 됐군요. 그렇죠. 우리 예. 법상으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는 특히 지금부터 한 13년 이전에 주로 많이 지었고요. 네네. 지금도 이제 짓고 있다면 완전한 주거 지역에 역세권이 아닌 비역세권에는 조금 짓는 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역세권의 방 3개짜리는 짓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해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주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29년이 된 빌라 방 3개짜리를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17년도에 17년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네. 이때 구입할 당시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 3억 6,500 정도 됐어요. 3억 2천 정도. 3억 6천이요. 3억 6천. 네네. 36. 예. 36천인데 전세는 얼마가 될까요? 전세는 한 2억 5천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2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구입할 당시에 투자 금액이 약 한 1억 1억 이상이 돼 1억 천 정도 된다. 그죠? 네네. 네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투자잖아요. 그죠? 네네. 첫째. 1억 천이란 돈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것부터 우선 점검을 해봅시다. 1억 네. 천을 가지고 네. 월세로 나오는 걸 뭘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한 달에 뭐 한 3, 40만 원이나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자, 1년에 한 400만 원이고 나올 것이고 그래서 2년, 3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7년이니까 3년이 지났다고 보면은 대충 한 1,200만 원, 많이 받으면 한 1,500만 원 정도의 차이 그 이익은 냈을 겁니다. 월세를 만약에 샀다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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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억 천을 가지고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3년 전이라면은 이런 갭 투자가 전세 끼고 사는 걸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갭 투자를 1억 천이라는 3년 전이라면 거의 3개 정도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1억 천으로 예. 2개 사면 돈이 남고요. 네.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물건이었냐면은 거의 투룸 기준으로 방 2개 기준으로 역세권 서울이에요. 서울 역세권에 이런 정도의 오피스텔들이 가능한 거였었어요. 제가 사실 4년 전에 분양을 하고 3년 전에 3년이 안 됐죠. 입주했는 걸 감안해 보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 기준으로는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A라는 지역에
제가 분양을 2억 5천에서 방 2개짜리요. 2억 7천 신축 오피스텔인데 전세 가격이 2억 4천대, 2억 3천대 머물던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전세가 3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추정치를 보더라도 현재 내놓을 사람도 없죠. 10년 장기 보유 갖고 가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매도할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전세가 3억이라고 보고 추정치를 보면 매매는 3억 5천에서 4억 사이를 보면은 한 개당에 벌써 시세 상승치는 거의 1억 가까이는 올랐다고 보는 거죠. 투자 금액은 3천에서 4천 하고 해서 그러면 이런 투자 형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잘한 투자가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3개 역세권의 오래된 빌라라서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전세가 2억 5천이다. 이거는 현재도 전세 2억 5천이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전세가 무조건 올라야 돼요. 네네. 현재 시세로 보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전세 얼마 가요? 한 2억 7, 8천 가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전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역세권의 신축 투룸보다는 전세가 오히려 더 낮을 거예요. 네. 네, 오히려 방 3개라도. 그러면은 네네. 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올라가서 매매가를 올리는 형태의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천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내가 전세금의 1억 천만큼 밀고 올라가면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전세가 올라가면은 산술적으로 그 금액만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네네네. 이제 그렇게 간다 치더라도 더 갭이 벌어져서 내 전세가 2억 5천에서 3억 6천 가더라도 가면은 매매가는 거기서 또 1억 천 올라서 4억 7천 매매가 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얘는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갭이 더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갭 자체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신축을 아니면 9억이라도 좋아요. 2억 5천 전세 끼고 2억 8천 정도나 2억 9천에 매수를 했다면은 그런 물건도 없었겠지만 네. 했다면 얘는 전세가 2억 8천 올라가면 매매는 3억 2천대 그 갭만큼은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수익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네네. 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갭 투자치고는 너무 많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대 흐름이 이런 갭 투자를 만들어낸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지고 오피스텔을 활성화시키는 정부 정책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동네 중에 하나는 맞지만 이 물건은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다. 방 3개짜리고 옛날 거라. 네.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은 깨끗한 데 들어가지 이런 데 안 들어간다. 고로 물건 선택도 잘못된 거다. 곧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느냐? 물건 선택을 보지 않고 지역 선택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아파트하고 다르다. 아파트와 이런 갭 투자는 다른 것이다. 왜? 수요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오는 수요자들은 아파트처럼 그렇게 아파트 문화가 있는 단지 내에 들어가는 그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고 간단히 여기 대고 몇 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층이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갭 투자로서는 의미는 맞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은 가치가 있었을 때는 지역적이 우선이지만 지역이 1번이고 물건이 2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1번이고 지역이 2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갖고 있으면 약간의 상승분은 아직도 더 있다. 왜? 전세가 올라갈 거니까. 네. 하지만 문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매도하고자 내놨었을 때 잘 팔릴까 쉽지 네. 않아 보인다. 네. 이게.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내셨나요? 아니요, 안 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어야지 그때는. 내었으면은 아, 주택에도 안 들어가고 10년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세도 1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선택해야 될 거는 얘를 계속 가져가려면은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라도 내는 것이 맞고,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정리하고 빨리 다른 쪽으로 1억 천에 이거 하나 가져가기는 사실 너무 아깝고요. 예, 예. 지금도 2개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 이 역세권에. 네. 투룸이냐, 방 하나, 거실 하나, 1.5룸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좀 더 지금 방송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 자, 여기가 강남이에요. 예.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이 사람은 강남에서 거주를 하면서 직장을 다닐까요? 아니면은 비강남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할까요? 비강남에서 출퇴근을 아니요, 할 거. 둘 다죠. 둘 다죠. 어떤 사람은 강남에 있고 출퇴근, 어떤 사람은 비강남에서 가겠죠. 네네. 그런데 비강남이 있어요. 비강남에 네. 직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비강남에 거주를 해요. 맞죠? 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금액으로 보지 말고 수요청으로 보면은 갭투자 수요청은 비강남이 더 높죠. 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지역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건 아파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네. 지역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선호도가 있으니까. 근데 투자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네. 어저께부터인가 오늘인가 방송 나오더구만요. 보면은 강북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런 뉴스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최근 네. 7, 8년 동안 올랐는 걸 계산하면은 얼마 올랐느냐만 따지지 않고 얼마 투자하고 얼마 올랐느냐, 그게 수익률이잖아. 그죠? 네네. 그 수익률을 보면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제일 수익률이 낮아요. 네. 제일 높은 것들은 비강남에 있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그보다 더 네네. 높은 거는 재개발 쪽에 물건을 잘 샀을 때는 더 높아요. 그보다 더 높은 이건 갭 투자했을 때가 더 높았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정반대로 생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투자에 대한 마인드부터 우선 좀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왕에 계속 투자를 하신다면은 얘는 한번 좀 정리를 해버리고 빨리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물가가 오를 여지는 있지만 또 시장에 내놔 봐야지 그것이 거래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실내에 좀 내보시고 매도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난 투자처를 찾고 싶다 하실 때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이제 공지해 드릴 예정인데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좀 더 빠른 예약이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제가 세미나 예약도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마을 네, 동양 엠파트 44평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게 분양가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네. 요즘 들어 분양가를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파주시 가람마을에 있는 동양엔 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네. 44평짜리 물건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잖아요. 네네.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역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지역을 보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어떤 지역이 수요자가 많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파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피스나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공급은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더 이상 할
장소가 없거나 땅이 모자라거나 그럼 공급이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해 가세요? 네네. 적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네네. 자, 그러면은 운정신도시는 파주의 운정신도시는 이 동네 파주라는 동네 자체가 아파트 주택 공급이 네.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전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동네예요. 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선택이 우선 잘못됐죠. 네. 예, 전체 수요와 공급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네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또 집을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투자 목적이 아닌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투자 목적은 새롭게 서울이나 다른 쪽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예, 두 번째는 평수가 40평대예요. 우리가 지금 맨날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다고 뉴스 나오죠. 네. 그러면 큰 평수는 작은 평수보다 불리하겠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껏 오르지 않다가 이제 오른대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지방 울산 쪽에 거기 계시는 분인데 저 지방 쪽이에요. 우리 고향 쪽에 계시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고향 형님이 서울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해수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10년 이상 됐나요? 그때 서울에 빌라를 하나를 제가 구입을 해 드렸어요. 근데 구입하고 나니까 서울이 이제 그때가 거의 정점이었나 봐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전혀. 네. 그런데 지방의 아파트가 너무 안 오르니까 서울에 사자하고 샀는데 지방의 아파트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울에 샀다. 괜히 지방에 차라리 놔둘 걸. 그동안 안 올라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왜 하는 데마다 반대로 가지? 이런 유의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 이 지역도 서울로 네. 보면 외곽 중에 외곽이에요. 차를 네. 몰고 거의 1시간 가야 되는 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 있는 가격은 서울 중심이 가격이 폭발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폭발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풍선 효과라 그래요. 서울을 묶어버리니까. 풍선 효과가 가면은 일산부터 먼저 가고 그러면서 파주까지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바로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뤄가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2007년도, 8년도, 9년도 묶으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식으로 지방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풍선 효과가 딱 올라가고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울 쪽에서 가격이 딱 조정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지방은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거래가. 아예 못 파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우선 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때의 경험치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투자 가치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거래가 될 때 파는 것이 네. 말아요.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요 꼭지점에 팔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는 사람도 이 꼭지점에 사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약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파는 게 맞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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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 물건을 바라봐야 돼요. 네. 자,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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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건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도하시고 또 새로운 투자처를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괜찮을까 궁금하시면요.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세미나 참여하셔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예약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제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인데요. 네, 예, 노원구 광운로 4-5에 네.
다세대 주택 조그만 집 한 동을, 그러니까 한 채라 그래야 되죠.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직장이 옮겨져서 네, 거기를 지금 세를 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팔아야 될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실시간으로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바로 답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다세대는요. 네. 첫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줄 만한 위치에 있다면 가져가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전세 오른 만큼 매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둘째, 얘가 개발이 된다면은 가져가도 돼요. 네.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아니에요. 아, 네. 둘 다. 여기는 광운대학교라는 학생이 네.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전세 수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오래된 데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네. 그럼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내놓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새롭게 구입하려는 사람도 이렇게 오래된 거 수리해줘 가면서 그런 거 갖고 있을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님도 했어요. 이런 걸 네. 구입을 하신다면은 네. 시청자분들 이거 수리 다 해가면서 가져가라면 본인도 싫죠? 여보세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이거는 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네. 얼마든지 진짜 좋은 쪽에 좋은 물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제가 지방에 살기 때문에 예. 알지를 못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모르시면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맨날 방송 보고 맨날 세미나 하는데 그러면 세미나라도 와서 전국에서 오거든요. 네. 세미나 와서 나 이런 고민이 있다. 네. 그럼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뭔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가죠.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습니다. 코로나라서 못 가, 네. 뭐라서 못 가. 못 가는 핑계요. 가난한 네. 사람들은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야, 상담을 해보면은 진짜 돈 잘 벌고 부자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딱딱 네. 예스 아니면 노 딱딱딱 정해지는데 네. 가난한 사람은요. 이거 사면 이거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돼. 저거 사면 저거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세금 많아서 안 돼. 이거는 이래 안 올라갔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제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자제분한테도 그러세요. 네. 어차피 세상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마지막에. 그죠? 네. 그럼 살아있을 때 마음껏 해보고 그러고 죽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예. 제 그런 경우는 위에서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아, 네. 세미나 와서 저 이런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결을 해 가시는 거예요. 앉아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파는 게 우선이겠네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아주 간결한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알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보고 싶다 하시면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깊은 고민까지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1638-3971 세미나 예약해 보시기 바랄게요.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물건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광명 사거리역의 한진타운 아파트 매수 문의 좀 드리려고 했고요. 아, 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광명 사거리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 시점에 매수해야 될지 말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 사거리 역 쪽에 가까이 있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죠? 예, 예, 역세권이고 대단지입니다. 자, 근데 주변을 봤더니 전체가 다 광명 재정비 촉진, 광명 유타운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변이. 맞죠? 예, 근데 광명 뉴타운 안에 있는 빌라들이나 이런 거 하나 살려고 보면은 이 아파트 가격 수준 이상이에요. 맞죠? 아, 네, 그거는 몰랐는데, 예, 몰랐군요.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왜 이 아파트 몇 평 보셨어요? 예비 신혼부부라 23평 보고 있습니다. 23평 봤군요. 23평 보면 얘는 비싸도 5억, 6억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왜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이 5억, 6억이란 돈이 이 지역에서도 보면 싼 거예요. 가격이. 예, 예, 근데 입지는 이렇게 역가깝고 대단지야. 그런데도 싸요. 네, 자, 아파트는 이런 거예요. 첫째, 사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 가치가 되고 이 네.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이야기는 역으로 23평인데 이 동네에 신축 23평 오면은 거의 뭐 7억대, 8억대 가거든요. 네,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가치가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다고 보네? 무슨 네. 가치가? 사용 가치? 사용 가치는 좋은데 뭐 역세권 가깝고 대단지고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왜 투자 가치가 낮을까? 봤더니 세월은 오래 가고 있는데 얘는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아파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얘는 낡아지는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 새로 깨끗하게 해줄 수.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사람들이 투자 가치 있다고 보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사용 가치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나머지 전체가 다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요. 예, 문제는 올라간 다음에 매도를 하고자 했었을 때 정점을 찍고 난 데는 이런 걸 못 팔아요. 다행히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투자 예. 가치가 높은 거는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아, 이 자체가. 예,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좀 예. 갭 있는 거를 미리 사놓으려고 하거든요, 결혼 전에. 그거는 거주 목적이지 예, 투자 목적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거주 만약에 목적이 투자 좀 목적이라면은 이 동네에서 거주한다면은 이 동네 적당히 거주를 알아서 하시고 뭐 뉴타운 안에 좋은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 물건이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그것은 투자 목적으로 가는 게 맞죠. 아니면 아. 이 동네 살고 서울 안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또 갈 수도 있죠.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거주와 투자를 늘 같이 공통으로 해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게 3, 4년 전에 이걸 어떨까요 했으면은 가격이 이러든 저러든 그냥 사라 예,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2016년, 17년도까지는 사라라고 주로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상 넘어오면서는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느껴서 아파트는 주의하면서 좀 사는 거는 하고 투자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리자. 예, 소액 갭투자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물건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네. 와도 아파트대로 올라 버렸잖아요. 계속 이게 예.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 가치는 별로 없으나 다른 예. 전체 상승에 의해서 얘도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꿔 탈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예, 시간이 다 됐죠. 하나 여쭤보기 좀 힘들겠죠. 짧게 해보실래요? 예, 저 뉴타운이 좀 완성되는 시점에 조금 광명시가 좀 변할 것 같아서 좀 그런 야, 말씀하신 예. 대로 갭 메우기로 제가 그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차익을 바라진 않고 그런 자. 거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죠. 뉴타운 쪽에 새로운 신규가 완공이 되면 여기 가격이 비쌀 거다. 좀 얘하고 지금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그러니까요. 해보고 있습니다. 얘하고 갭이 더 벌어질 거다. 그러니 갭 얘는 메우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네,
갭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얘가 갭 메우기 식으로 좀 따라갈 거다. 지금 예. 질문이 그 질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읽은 네. 논문들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아파트는 맨 처음 탄생될 때 그 가격 차이가 한 동네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게 딱 나면은 그 가격 차이가 이 아파트 소멸될 때까지 비슷하게 나거나 아니면 더 벌어진대요. 아, 네.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는 더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해서 더 올라가고, 아예 싼 아파트는 아예 안 살려고 해서 안 올라 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갭매우기라는 의미는 물건의 품질과 가치가 똑같을 때 벌어지면 이게 저평가됐다 해서 올라가는 것이 갭매우기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편입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거주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세미나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직접 도움 주시고 있고요. 물론 주제는 2021년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지만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이와 같이 해결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예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느 안녕하세요.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송파구 문정동 네. 법조단지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 M스테이트 그 오피스텔을 좀 거기가 8평짜리 있고 9평짜리가 있는데요. 네. 지금 9평짜리를 좀 사볼까 하고 전세를 끼고 네. 예, 갭 사볼까 투자로 하고요.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하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송파구 네. 문정동의 M스테이트 오피스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문정역 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뭐 몇 평짜리라고 그러셨죠? 8평하고 9평짜리가 있어요. 예, 8평. 근데 저는 이제 이왕이면 9평짜리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자, 8평짜리, 9평짜리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9평짜리를 예. 구입을 전세 한다고 끼고. 하면 얼마에 구입이 가능한가요? 지금은요, 전세금이 한 2억 5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이 좀 싸게 나온 거는 2억 6천. 전세금이 2억 5천이고 예, 전세를 요새는 올라서 2억 5천을 받을 수 있대요. 매수금 올라서 그런 거죠. 예, 예. 매수는 2억 6천이나 2억 7천 이 정도 한다는 예,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갭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죠? 예, 맞죠? 예,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들은 예,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사는 세입자들은 예. 누가 들어가서 살까요?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인데 그 예. 사람은 출퇴근하는 걸 목적으로 할까요? 요 문정 도시개발 지역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일까요? 모르겠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주변인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것 그러면 같은데. 출퇴근한다면 여기가 네. 8호선이죠. 예, 8호선을 타고 가서 예. 굳이 이 동네를 반드시 살면서 8호선을 타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왜냐면은 다른 데 직장이라면 거기 가서 다니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방에 직장 있는 사람들, 자, 그 근방에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겠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는 이 예. 8호선 문정역이라는 이 장지역하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8호선을 타고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한 데예요. 8호선이. 예, 실제로 8호선은
문정 장지역은 저 송파 끝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 대고 올라오려면 8호선 타고 쭉 가서 잠실까지 와서 예. 갈아타야 돼요. 예. 이게 예. 그러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예. 지하철 타면은 여기보다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진 않아요. 예. 저 강북 멀리 있는 걸 제외하고는. 예. 그러면은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굳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 문정 법조단지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좋죠. 예. 그런데 여기 오피스텔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든 파이프 이거 보면 송파 파크 많아요. 하비오도 있고 송파 그 하나 프로 그 와이 뭐죠? 학교도 송파 있고. 프로지오 뭐 네. 하나 오벨리스크 이쪽에 네. 쭉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강남이긴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힘보다 예. 제가 보는 눈에는 오피스텔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 아무리 지역적으로 남들이 선호한다 해도 예. 그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오피스텔이 있으면은 가격은 쭉쭉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아, 예. 이해 가세요? 예. 선릉역이 있고 그 테헤란로 있는 쪽에는 빌딩이 많잖아요. 예. 거기 있는 원룸도 거의 6평, 7평짜리 있는 거 2억 초반이면 사요. 예. 근데 그게 가격이 쭉쭉 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갭 투자는 이런 형태로 사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네. 이해하세요. 예. 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 내년에 결혼할 신혼부부가 살 집을 네. 보고 있는데 네. 매수 타임이 지금이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네. 예, 제가 본 집은 홍은동 벽산 아파트랑 네. 홍대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주민이라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또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상담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홍은동 벽산이나 네. 홍제동 현대는 신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앞으로 때려 부수고 재건축이 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세월이 지나서 재건축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그럼 재건축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했었을 때 이익이 많이 남는 단지라야 재건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이익이 안 남으면 주민들이 돈 다 내가 하자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이 두 개 단지가 다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가격이 매겨져요. 네. 고로 현대보다 홍은 벽산이 가격이 좀 더 낮아야 돼요. 네, 네, 네. 그 단지 역 차이예요. 아, 네. 어차피 미래 가치는 없는 아파트야. 그래서 저렴한 거고. 네. 맞죠? 그래서 저렴하다 보니 작은 돈으로 신혼부부를 입성시켜서 부모가 관심을 갖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아. 투자는. 저렴한 것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네. 전 국민이 그걸 저렴하게 보기 때문에 저렴한 건데.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네. 투자 가치는 없어요. 아, 네. 네, 거주 가치만 그러면 있다. 네, 제가 광명시 주공 12단지도 한번 봤는데 네. 거기는 좀 어떨까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아. 8단지는 좋아요. 걔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뭐 제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동네 가서 한 20년 이상이 되었다. 네. 그럼 그 동네 한번 가서 중개사한테 이거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를 두세 군데 들러서 물어봐요.
그러면 확실히 왜 가능한지 왜 가능하지 않는지를 딱 설명을 들으면은 아 이게는 이래서 저렴하고 이거는 이래서 좀 더 비싸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그러면 둘 중- 저희들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려면 기준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차라리 세미나 오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네. 오늘은 그 정도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그 말씀 주신 세미나에 대한 주제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부동산에 보는 경우는 기준금리 제로 시대, 기준금리 제로 시대. 대출 금리는 연일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정말 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괜찮다니까요. 조정이 되거나 떨어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강남에 고가 아파트 거래는 침체 또는 소폭 하락이랍니다. 아직까지 하락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전세를 낀 매물은 거래가 안 돼. 왜? 집을 안 보여줘.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계속 거주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매로 가끔씩 출연하기도 하는 거죠. 높아진 보유세, 보유세, 종부세 높아지면서 5분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높아 하는데 내년은 더 높아지는 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대출 규제의 고가주택 거래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거 서울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10억 이하짜리 세금에 대해서 큰 부담 없는 거. 그런 것들만 가격 저렴한 것들만 지금 소비자들이 이거라도 사자. 집 못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2억, 3억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북하고 수도권, 지방은 불씨가 꺼지지 않아. 이게 뭐예요?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은 세금에 대해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는데 내가 작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강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서울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걸 마지막 풍선 효과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풍선 효과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원, 도봉, 금천 등 서울 외곽적 상승폭 유지, 뭐 청약 경쟁률은 최고치, 재건축 또 과열. 자 그러면 내년에는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늘 거예요. 그러면 1, 2인 가구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돼요. 그다음에 아파트는요. 완전히 저렴한 것들 정말 내 집 마련 위해서 5억, 6억짜리 뭐 있다. 그거는 앞으로 꺼진다 하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런 거는 내가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월세 수익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겠죠.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세미나 하죠. 토요일, 내일, 모레 세미나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매주 주말, 수요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고요.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 방송 시간 플러스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은 고민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예약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소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니까 가장 빠르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토요일 오후 1시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부에서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들 저희가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10분 뒤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